안녕하세요, 범성공단입니다. 오늘은 총선일인데 다들 투표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와이프랑 같이 투표를 하고 왔는데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또 국민의 어떤 뜻을 반영하게 되니까 다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설명은 짧게 드리고 뒤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다음에 댓글에 최근에 제가 좀 말이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이게 방송을 이렇게 혼자 찍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좀 급해지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한 다음에 공백기에 누가 이제 받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이거를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겠다고 하는 조금 압박감이 있어요. 그런 부담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댓글에 피드백 같은 것들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최대한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0.5%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비중은 43%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어제가 아니고 월요일에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 그리고 그때는 대형주가 오르면서 밸류업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밸류.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형주와 밸류업이 아니고 오늘은 또 중형주가 좋았어요. 대형주는 36%만 올랐고 실제로 지수가 0.5% 하락할 때 대형주가 마이너스 0.6%가 하락했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아직 없다라고 본다는 거고 CPI 발표를 앞두고 약간 좀 오락가락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업 쪽이 좋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보험 오히려 빠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험 쪽 빠지고 좀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이 보여서 이 밸류업 들이 CPI 앞두고 또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제 열흘 중에서 2번이 순매도였고 8번이 순매수였는데 지금 순매도가 나왔다는 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쉬어가는 느낌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다 매도하고 나갈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선물 옵션 포지션도 하방을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까지 강하게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수익을 내고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랐던 업종에서 보면 강했던 건 이제 H&M, 운수창고 쪽에서 H&M이 강했어요. 요게 글쎄요 중동이기 때문일까요? 이런 이제 물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산 쪽에서 풍산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풍산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방산 업체 중에서 제일 못 갔던 기업인데 반대로 구리 가격이 반등한다 그러면 풍산이 다른 방산주보다 오히려 탄력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왜냐면 방산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빠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걸 약간 상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방산 실적에다가 구리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회사가 이제 신동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까지 올라지면서 실적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풍산은 여기서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역시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서 좀 특이한 건 이제 한미반도체가 반등이 나왔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업 쪽 안 좋았다. 이런 느낌이 나왔죠. 그리고 섬유의복도 오늘은 조금 안 좋았어요. 최근에 반등이 나오나? 음식료랑 섬유유복이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그게 이어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이너스 0.1%가 하락했는데 코스피보다는 양호했죠. 아까 코스피에서도 중소형주는 괜찮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코스닥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조금 우려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시장이 역시나 소강 상태라고 느껴질까? 이런 게 뭐냐면 거래대금이 9조 원까지 빠졌어요. 최근에 보면은 10조 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4월 2일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제 거래대금이 빠지고 있죠. 이게 파란색으로 들어오면 전일보다 거래대금이 빠진 건데 거래대금은 매일매일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급 상황도 봤을 때 딱 이거 거래대금 정점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수급이 양매도 또는 기간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단기에 엄청나게 세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 91선까지 깨졌잖아요. 근데 91선을 깨고 여기서 지수가 하방으로 갈 거냐고 본다면 그 확률은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업종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이게 양매수, 양매도 이런 것들이 강하지가 않아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200억, 기관도 순매도 규모가 3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양매수, 양매도 규모가 매수 매도 규모 자체가 엄청 크진 않아요. 그리고 상승 업종도 그렇게 큰 건 아니었고 하락 업종
정도 그렇다고 해서 매도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눈치 보기, 그러니까 CPI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란의 공격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총선, 이 세 가지가 이제 오늘 겹쳤던 날이었다는 말이에요. 4월 10일에. 요거를 앞두고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후에 그러면 지수가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총선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뭐 이제 개표는 까봐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조금은 코스닥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상승 종목들을 살짝 보면 코츠 테크놀로지, 이게 방산 쪽이거든요. 방산 관련된 기업주였고, 여기는 이제 공시가 있었는데 내부자 장내 매수가 있었거든요. 요게 좀 올랐고, 그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MPU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았잖아요. 요게 흐름을 잃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거의 작전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양제지, 제 공시 그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대양제지 제가 어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대양제지가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판도에 어떤 중요한 가늠자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양제지가 어제 무슨 공시가 나왔냐면 상장 폐지한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의견 거절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지금 남아있는 주식이 너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거 다 우리가 사들여서 상장 폐지해버리겠다 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러니까 대양제지가 만약에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는 회사에게 이렇게 상장 폐지로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 이것들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하면 이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대형주들한테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가치는 충분한데 저평가되었던 기업들을, 이것들이 다시 시장에 재평가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SM100세 뭐 이런 기업들이 주주들이 또 요구하고, 아니면 회사 측에서도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재평가될 수도 있다. 지금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대양제지가 그런 판도를,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잘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이 드디어 좀 무너졌어요. 유리기판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였는데, 유리기판 쪽에서 대장주가 피로틱스였는데 피로틱스도 빠졌고, 지금 HB 테크놀로지도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JNTC도 뒤늦게 유리기판주로 좀 올랐었는데 여기도 빠졌고, 그래서 유리기판주가 이게 실적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왔기 때문에 실적으로 달리는 주식이 없다 그러면 사실 조금 쉴 수도 있고, 이게 밸류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매도하고 아니다, 이거는 뭐 사기다 라고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대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좀 볼 기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16일 연속 순매수가 나왔어요. 16일. 이게 3월 19일부터 지금 16일 동안 순매수가 나왔는데, 이게 규모가 6조 3천억이 넘습니다. 6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이렇게 강하게 보였는데, 이 삼성전자를 여기서 다시 뺀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호재가 많잖아요. 일단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D램 가격 반등하고 있고, SSD 수요가 굉장히 좋고, HBM 쪽이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실적도 성장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거기다가 파운드리까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호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 총선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2부로 들어갈게요. 보면 이제 행동경제학인데, 이게 김경일 교수님의 책을 보다가 제가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좀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찍게 됐는데, 얘기를 하나씩 드릴게요. 이제 하나 예예요. 예. 두 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의 게임은 12분의 11의 확률로 12만원을 따요. 그리고 12분의 1의 확률로 24만원을 잃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12분의 2, 6분의 1이죠. 6분의 1의 확률로 79만원을 따고, 그 다음에 12분의 10의 확률로 5만원을 잃어요. 보시면 이거는 딸 때 안정적으로 따고 잃을 때 좀 더 많이 잃어요. 근데 여기 이걸 보면 딸 때 화끈하게 따고 잃을 때는 뭐 적게 잃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낮다, 확률적으로 잃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거의 두 개의 게임의 기대값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똑같이 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9만원을 수렴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게임의 기대값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두 개의 게임 중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A 게임을 선호합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걸 선호해요.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게임에서 얼마를 지불할 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대값이 동일하게 9만원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두 개 게임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약간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A게임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딸 수 있는 돈이 12만원이니까 딱 절반 정도 수준,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내가 베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B게임 같은 경우에는 따기만 하면 80만원 가까운 돈이 생기니까 나는 10만원 이상을 베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베팅 금액이 달라지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러면 이 두 개의 게임을 했을 때 다시 정리해 볼게요. 12분의 11의 확률로 12만원을 따고 나는 5만원에서 7만원을 미리 건 거예요. 그리고 게임 B는 12분의 2의 확률로 79만원을 따는데 사람들은 10만원 이상을 건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게임 A는 진행을 하면 2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게임 B는 만원 이상을 잃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왜 하냐면, 이게 우리가 장기 기대값으로 봤을 때 말이죠. 어떤 투자 전략을 쓰든지 간에 기대값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일단 전략이 맞아야 되고, 전략이 맞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최종 기대값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라는 거죠. 이게 큰 수익이 보일 때 나도 모르게 베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베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디 베팅을 하냐? 사람들이 보통은 변동성이 큰 주식에 베팅을 하죠.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이미 컸던 주식을 많이 베팅을 해요. 이미 급등했던 주식 또는 이미 급등한 주식이 보여준 어떤 섹터의 힘, 거기에 같이 베팅을 하죠. 추정으로 베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미 변동성이 나온 주식이나 섹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실패의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별로 장기적인 기대값은 유사하긴 한데,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것에 지나치게 베팅을 많이 한다 그러면 결국은 잃는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게임으로 갔을 때 필패한다고 적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포커를 여러분이 잘하세요. 그래서 어떤 판에서는 먹어야 되고 어떤 판에서 빠져야 된다. 이걸 정말 잘하시잖아요. 이런 갬블링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고, 이게 수익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행동 경제학이잖아요. 이게 심리학 때문에 나온 건데 심리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수익이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봤을 때 야 이거 뭐 10배 갈 수도 있대, 이 10배 갈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투자 금액에서 상당 부분을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 이렇게 아까 보시면 그 79만원을 따는 게 12분의 2의 확률이잖아요. 실제로 큰 수익이 나는 게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크게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베팅을 했다가 확률적으로 낮은, 그 크게 수익이 나는 게 확률적으로 낮은 것 때문에 결국은 손해볼 경우가 많다는 거죠. 높은 수익률만을 일단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수익률에 호도당하면 안 돼요. 야 이거 몇 배 갈 거야, 몇십만원 갈 거야, 몇백만원 갈 거야. 그 가격이나 수익률에 너무 호도되지 마세요. 그 수익률만을 바라보면 리스크에 대한 거를 크게 바라보지 못하고 적절한 기대값을 산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베팅해야 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커판에서 내가 풀하우스를 들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패를 보지 못하고 내가 풀하우스만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와장창 베팅을 하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패를 보고 이게 기대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걸 일단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 높은 수익률이 보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포모가 생겨요. 아 이거 빨리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더 냉정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드레날린이 분배가 되면서 너무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빨리 로그인해서 빨리 비밀번호 입력해서 빨리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실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고민한 다음에 투자하는 거 말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밖에서 갑자기 뭔가를 들어서 급하게 빨리 사면 그만큼 실수할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의 복리 효과, 그러니까 10% 먹어도 괜찮아요. 매달 10%를 먹는다고 치면 1년이면 몇 프로가 나오겠어요? 2배 이상 나와요. 2배, 3배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의 복리 효과를 믿고 너무 급하게 단기에 이런 수익률 뭐 10배 간다, 몇십만원 간다, 몇백만원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보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2분의 2의 확률로 우연하게 79만원을 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근데 대부분의 확률을 잃어버리잖아요. 잃게 된다고요. 그 잃는 걸 최대한 줄여야지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얘기하는 것처럼 잃지 않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저도 항상 이제 잃어가지고 먼저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고 분산 투자를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갬블링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건 예외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수익률은 극대화하되 손실은 최대한 제한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 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상승하는 기업에 올라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투자에서 요거 중요한데 후회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아요. 요 후회의 개념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차분하게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B라는 사람은 C단지 아파트에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B는 D단지 아파트에서 C단지로 옮겼어요. 그런데 D단지 아파트는 가격이 유지됐는데 C단지만 5천만 원이 빠졌다고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 똑같이 5천만 원을 손해봤잖아요. A와 B 둘 다. 누가 더 후회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B가 훨씬 후회를 더 많이 합니다. 왜? 나는 모험을 했는데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C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반등한다 그러면 이거를 길게 더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C 단지 아파트가 계속 올라갈 때 올라가면 뭐 그냥 내 사는 아파트니까 그냥 갖고 가지 뭐 라고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C가 올라갈 때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팔고서 다시 D 단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다른 단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단지로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후회라는 개념 때문에 나는 모험을 하고 빨리 움직였던 이런 사람인 건데 이 후회의 개념이 활성화되면서 판단의 냉정성이 빠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돼요.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엉덩이 무겁게 장기적으로 이익 상승하는 기업을 올라타는 것들이 맞는 전략이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냐? 아까는 이게 너무 수익률만 보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게 약간 다른 개념인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후회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급하게 사고 급하게 팔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수익률이 보이게 되면 급한 수익률이 보게 되면 급하게 사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손실이 만약에 나게 되면 또 급하게 팔게 돼요. 이런 행동을 일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을 보고 급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빠졌을 때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지양하라는 거고 또 큰 수익을 보게 되면 무리하게 베팅하게 돼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아니면 수익을 그러니까 너무 큰 수익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무리하게 베팅하지 않고 약간 갖게 되면 여유를 갖게 된다고요. 여유를 갖게 되면 그냥 앉아서 이익이 성장한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니까 버티지 뭐 그냥 계속 갈 수 있어 라고 하고 간다는 거죠. 단 언제 파냐? 기업의 성장이 꺾여? 그래. 기업의 성장이 꺾이면 이제는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 장기적으로 보고 나는 판단하고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이제 단순히 큰 수익만을 보고 달려들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기회 속에서 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까지 내가 애초에 큰 수익을 보고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저평가돼 있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인 이익 성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지 뭐 라고 하면 그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테마주를 가지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베팅을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차트 말고 편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단타를 하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 판단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수익률이 보인다고 했을 때 이 수익률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수익률에 너무 목매서 몰빵을 하고 뭐 남의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매력적이고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기대 수익률을 판단을 하고 내가 얼마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할 기회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투자해야지 무리하게 투자한다 그러면 판단에서의 냉정함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이게 잘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편향을 갖게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약간 분산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 회사가 진짜로 잘 될 때 끝까지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얘기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